A씨는 공공근로와 국민연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월 수입은 93만원 수준에 그치는데 같이 사는 아들은 A씨에게 돈을 달라, 문방구를 차려달라며 금전적 요구를 한다. B씨는 자신 명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아들이 내가 물려받을 집인데 왜 아버지 맘대로 하느냐며 못하게 막는다. 노후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설득을 해도 아들은 계속 찾아와 화를 내며 마음을 괴롭게 한다. 두 사례 모두 실제 발생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금융 착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경제적 학대는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매년 400여 건씩 꾸준히 신고됐습니다. 친족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5년 평균 83%에 달할 정도로 많고 그 중에서도 자식이 학대 행위자인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보고되지 않은 경제적 학대가 무수히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강한 문화권, 특히 우리 문화권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도 사실 자식이나 친척들, 가까운 분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금융 착취가 뭔지를 잘 모르시죠. 이게 내가 지금 혹시 당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 착취인가? 그걸 잘 모르는 게 가장 크고요. 금융 착취라는 거를 알더라도 이 자식 간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걷어야지, 이런. 그리고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본인도 힘들어지고,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친족 간의 경제적 학대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를 위한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기 힘든 만큼 전문가들은 노인 스스로 경제적 학대와 금융 착취 개념을 알고 대비하는 게 예방의 시작이라고 조언합니다.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는 경제적 학대 자가진단 항목으로 6가지를 제시합니다. 내 명의로 들어오는 노령연금, 주거급여 및 재난지원금을 나의 동의 없이 사용, 친족의 사업 실패로 인한 사채와 카드빚을 내가 떠맡음,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 나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내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 나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행패, 내 재산이나 주택을 내 허락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경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친족들도 인식하고, 자녀들도 인식하는 거. 그래서 범국민적인 이제 홍보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못 모르고 했는데 이게 우리 부모에게 금융착취를 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라는 걸 알면 상당히 좀 예방이 될 수 있죠. 그 부모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이 금융착취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금융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착취 예방에 대한 사실은 교육이 우선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통제하는 행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엄연한 학대입니다.